네, 안녕하십니까. 스펙트로스 컨설팅의 김순호입니다. 저는 기업의 인사 분야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 분야에서 주요 다루어지는 의사결정 장면 중에서 아마 산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발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취업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어떠한 전략 대비 방법을 갖춰서 진행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지금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채용 제도가 설계 또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블라인드 채용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의 순서대로 각각의 세부 특징들 그리고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구체적인 각 전형별로의 대비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 또는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을 상기를 해보면 또 어떤 학생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나에게 기회 확대 측면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그동안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위 스펙이라는 것들이 마음껏 발현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종의 역차별이다. 또 어떤 친구들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또한 또 다른 스펙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꼭 보아야 되는 스펙.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겠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도 일종의 채용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측정이나 평가를 하는 걸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또한 평가 요소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과거의 전통적인 채용 방식하고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오버 스펙이라고 하는 무분별한 스펙들을 평가 요소로 투입을 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 그러한 관행들을 없애자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스펙, 우리가 보통 온 스펙이라고 하는 미래의 어떤 직무 능력 또는 미래의 입사 후의 성과를 예측하는데 꼭 필요한 스펙들만 선별해서 그 내용들만 평가하자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이 이제 가려지고 꼭 필요한 평가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서 상징적으로 보도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사진에 대한 폐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지원서 왼쪽 상단에다가 사진을 붙이는 것이 정말 당연시됐던 분위기였습니다. 채용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나의 어떤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외모 또는 인상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의 성과나 미래 내가 회사에 입사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할 때 외모나 인상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론 외모나 인상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분야에서는 외모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전체적인 외적인 요소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무에서는 외모라는 요소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리고 있는 것이 매우 상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또는 전공 분야는 무엇이고 학점은 몇 점인지, 이 외에도 내가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지 또는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요구가 되었던 소위 평가 요소의 항목들이었는데 이 내용들도 미래 성과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는 데 관련성이 적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자. 라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따가 제가 이제 서류 전형에 관한 항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어떤 항목들이 평가 요소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워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외우질 못해서 잠깐 자료를 참고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항목을 가리고 꼭 필요한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 하에서 내가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NCS라고 하는 것입니다. NCS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이제 알파벳 약자로 만든 건데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은 크게 두 가지의 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기초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말이 조금 낯설고 어렵죠. 그런데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이제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명칭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을 따르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평가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